우리 신년을 갖다가 실행해 나갈 때 이 개인의 성령 충만, 개인의 인격적 완성, 그래서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에 의해서만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 개인주의적 접근이에요. 이기심 극복은 성령 충만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사회 배경, 사회의 어떤 규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기심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너무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구약시대에 50년마다 돌아가도록 통제 장치를 해놨잖아요. 이기심이 극단적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하여 민주적 합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제도를 지금 소개할 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공산주의 나라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공산주의는 실패하는 것이고, 인간의 부패성을 무시한 지나치게 낙관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험에서 실패하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또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유실론이에요. 공산주의는 다 유물론자예요. 사회적 가치가 어느 부분에 맞는 것이 있어서 뭐 협업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달라요. 그건 분명히 알고 공산주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미국식 자유자본주의를 택해야 할 것이냐?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이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안에 있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이게 영속화, 제도적으로 계속돼 가지고 사실 지옥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냥 하면 모델로 한번 생각해 보래요. 이것도 완전한 거 아니에요. 요즘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요. 유럽은 어떻게 택했는가? 신년 공동체를 어떻게 실현하려고 그런가?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 시도인데, 제일 먼저 유럽은 종교개혁 이후 400년간 성숙된 개신교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유럽. 그래서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쪽 다 개신교 국가예요. 캐토릭이 아니라. 그리고 루터파 영향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성숙한 기독교 시민사회가 이미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싫어하지. 무신론 공산주의 볼셰비키 소련 혁명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하고 정반대쪽에 있었던 극우, 나치즘 이거 지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치의 파시즘이나 소련의 볼셰비키 공산주의를 둘 다 극복하고 동시에 거부하고 제3의 길을 모색한 게 북유럽 사회예요. 북유럽 사회예요. 그래서 이 북유럽 사회의 이 모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와 평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모델을 실험하는데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70년 실험을 했어요. 이미 근대 들어서서. 이거 한번 좀 봐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독일이 이제 나치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독일의 정치가 어떻게 바뀌느냐? 사회민주주의로 바뀌죠.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합니다. 제일 먼저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 사람 뭐로 유명합니까? 빌리 브란트. 예. 폴란드에 가서 나치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 나치에서 희생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아베가 저렇게 했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죠. 저 장면. 아주, 그래서 이게 이 독일이 전후에 자기네들이 저지른 나치의 만행을 철저히 회개한다는 중요한 사인이 됐고, 이것 때문에 이후 프랑스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유럽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EU가 탄생해요. 저걸 안 했으면 EU는 절대로 형성 안 됩니다. 유럽연합은.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이 평화의 정신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예요. 그것도 독일의 과감한 회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와 타협과 관용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거 우리가 평화의 정신이 뭐냐 하는 거죠. 근데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33년 반나치 활동으로 이미 국내에서 수배를 돼가지고 탄압을 받아서 노르웨이로 망명했고, 그 다음에 스웨덴으로 망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1966년 전후에 서독 총리가 됐어요. 사회민주당 대표로. 1971년에 노벨 평화상 받았고 유럽 경제 공동체를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빌리 브란트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하나 또 두 번째 총리가 나왔는데 슈미트죠. 슈미트는 이제 이런 헬무트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사회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미국 사회는 지옥이다. 이미 지금부터 20, 3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유와 경쟁이 지나쳐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과 극단적인 가난한 사람의 대부분의 중산층이 붕괴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는 걸 예측한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서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자본주의 실험을 했는데 이걸 사회적 자본주의라고. 또 자유와 민주주의를 충분히 정말 허락하기 때문에 이걸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고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고 정당도 사회민주당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회민주당하고 항상 연정하는 약간 보수적이지만 연정하는 사람들이 어디죠? 기독교 민주당. 이 사람들은 항상 기독교 정체성을 갖고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당의 정책 이념하고 비슷한 건 항상 연정을 해요. 지금 총리는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 정통.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서 인간의 이기심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듭니다. 자, 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맨낯을 지금 우리가 민낯을 지금 보고 있어요. 바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이제 전 세계 미국 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죠. 자,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사한 실업이 아주 굉장히 생긴다. 실업이 왜 생기죠? 자본가가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고 있으면은 이거 소비가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직원을 내쫓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기업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고용 문제를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가보면 해고 금방금방 돼요. 어디까지 사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보잉 같은 시티레이스인데 보잉에서 30% 해고한다 하고 신문 딱 나면 그 다음날부터 그냥 해고야. 길거리 나서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만큼 법적으로 이 고용 문제를 자유롭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실업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 문제, 실업의 문제죠. 네, 두 번째, 이 사회적 불평등 구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노동조합이 강한 사회에서는 중산층이 안정판이 생깁니다. 그냥 계속 월급 받고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해고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은 이제 소위 제조업 부분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구조가 전부 서비스업으로 가면은, 슈퍼마켓 앞에서 돈 찍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쉽게 해고당해 시급으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잘 만들 수가 없어요. 월마트 같은 데도 자기네 노동조합이 있지만 힘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 노동자의 권익을 잘 보호를 못 합니다. 그러면은 중산층이 약해져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중산층 사회였는데 아주 중산층이 약해진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강해졌죠. 그러니까 빈곤이 와요. 지금 미국도 그냥 우리나라는 이게 이런 어려운 위기가 닥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버티는 힘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당장 길거리 안 나와요. 전세가 있었기 때문에. 월세도 반보증금이 있어가지고 딸세로 전환하느라도 6개월이고 1년이고 버틸 수가 있어. 근데 미국은 일체 없어요. 월세 못 내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보니까 이 모르게이지를 못 내니까 말이에요. 월세를 못 내니까 바로 차압이 들어가서 집에서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어서 온 가족이 텐트를 자기가 살던 집 앞에 요만한 잔디밭 같은 거 있거든, 입구에. 거기다 텐트 치고 다 사는 거야. 자기 집을 뺏기고 마당에다 텐트 치고 살아요. 근데 그런 가정들이 수없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빈곤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뭐냐면 불안이 계속 있습니다. 불안.
그래서 이 미국 사회의 문제점 산업 불평등, 불안, 빈곤이 계속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불평등 상태가 됐어요.